그다음에 어디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범죄 예방 관리, 이게 이제 일부 계시는 분들은 이게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범죄 예방 이거 여러분들 사업 시행 계획에 범죄 예방 계획을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은 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범죄 예방 계획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용역비의 과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하는 게 뭐냐면 CCTV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 어떤 CCTV를 보면서 순찰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죠. 근데 이런 업무들이 과연 뭐 10매덕씩의 용역비를 받아갈 수 있는 업무냐, 이건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다 범죄 예방에서 나오는 문제고, 특히 여기 건호인 씨나 정상인 씨가 과연 정보통신공사 경기업을 가능한 업체냐, 이게 뭐냐, 면허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백한 조합원의 기망행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계약서도 지금 계약의 13억도 좀 문제가 되지만, 제가 좀 이 계약서의 좀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계약 기간 문제예요. 계약 기간을 보시게 되면 범죄 예방 업무 기간은 용역 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죠.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뭡니까?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범죄 예방이 필요하면 추가 계약을 해야 돼요. 자, 범죄 예방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끝날 때까지요. 사실 범죄 예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주가 개시가 되면 이제 집들이 비기 시작하죠. 집들이 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빈집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범죄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언제 끝납니까? 착공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2주 개시해서 착공할 때까지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저 2주 하고 착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고 땅 정지 작업까지 해야 착공되죠. 저희가 조합의 규모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2주를 하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한 1년 6개월 잡습니다. 1년 6개월 잡고 철거하는 기간 한 6개월 잡아요.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고 정지, 땅을 평평하게 기간을 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여기 계약의 개시는 12개월이에요. 개시부터. 그러면 별도로 당연히 추가 계약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가 이게 잘 돼 있냐 안 됐냐 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계약 금액이 제대로 돼 있냐, 그다음에 기간 문제입니다. 이 기간 문제가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기간도 좀 문제가 있다. 범죄 예방하면서 저희가 보통 이게 용역 기간이 2년 정도가 되는데 12개월로 잡아놓으면 추후에 또 추가 계약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용역의 범위 문제예요. 용역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수립 및 계획서 작성, 이건 뭐 큰 부분 아니죠. 서류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된 업무가 시설 장비, CCTV, 가로등, 보안 등등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중앙 감시센터 및 24시간 순찰, 그다음에 공과 순찰, 이런 업무들이 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인력이 소요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계약서만 하라고 하지 말고 업체한테 여기에 대한 예산안 또는 시방서를 내라고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이걸로만 용역비가 13억 지출되는 건 좀 많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업무에 비해서 용역비의 과다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 자체로서 용역기간이 1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또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지작물 업체 계약 문제, 이것도 역시 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구도시정비법의 11조 사항 개정에 따라서 철거하는 사항은 시공사 계약에 포함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여기 해임총회를 하신 분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다 질의까지 했더라고요. 질의한 내용을 봐도 이 철거의 개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도 다 뭘로 본다? 철거로 본다. 이거 철거로 본다면 이것도 원래 원칙적으로 어디와 계약을 해야 된다? 시공사 계약에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사 계약에 포함돼야 된다는 건 별도 발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 지작물 계약이 아마 제가 생각나는 게 아마 28억인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계약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하고 별도로 계약은 그러면 합리성이 있냐? 근데 누구나 아시다시피 지작물 업체는 원칙적으로 전기청구는 이거 누가 손댑니까? 한전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전과 관련된 철거된 걸 목록을 작성해서 한전에 주면 한전이 뭐라고 합니까? 원인자가 돈을 부담하라고 해서 조합에서 돈을 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철거합니다. 이걸 뭐 조합에서 이렇게 딱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통신시설은 각 통신사가 자기들이 합니다. 이거 조합에서 맡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스도시관 폐관도 역시 가스 사업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철거도 수도공사 등이 합니다. 그래서 각각 공공업체에서 주관하여 철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만은 지출하는 되는 업무가 이런 것이 지작물 철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용역의 범위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28억. 그래서 과연 28억이 적정한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작업체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용역 범위예요. 용역 범위에서 보면 조사 업무 이거 뭐 크진 않죠. 여러분들 구역 내에 이런 한전에서 진짜 뭐 전봇대가 얼마나 되냐, 소방관이 얼마나 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조사 업무.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 협의 업무 하는데 협의는 뭐예요? 다 철거 안 하는 겁니다. 특별한 협의가 필요 없죠. 그게 확인만 되면 다 철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차단 업무, 계량기 수거, 반납, 인입시설 정비공사, 그 다음에 여기 이설공사 및 잔존가치 비용은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도 이설공사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설공사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인입시설 정비공사 일체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지작물을 철거하고 새로 뭐 해야 됩니까? 수도, 가스 이게 인입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인입시설 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또는 이걸 실제 하냐? 이 문제가 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전에서 하는 뭐 전기, 수도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뭐냐?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인입도 누가? 한전이나 자기들이 하지 이걸 과연 업체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의문이에요. 과연 인입시설 전기공사의 사람들이 거상건설 이걸 할 수 있는 업체인가? 또 실제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의 자금 계획을 보시게 되면 각종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도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과 별도로 과연 28억으로 업체 선정한 것이 적당한가? 이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법이 위반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법이 위반이다 아니다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용역비가 가다하냐 아니냐는 제가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합 측에 물어보고 했을 때 적정한 그만인가는 분명히 따져보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